육체와 정신은 하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은 하나입니다. 작동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육체에서 건강하지 못하게 작동하면은 우리 몸에 비만이라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정신에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정신병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작동 원리가 같습니다. 한번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체는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언제 먹고 어떻게 남기고 남기지 않고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사용되고, 이것이 좋게 반응이 되면 건강하게 이어지고 좋지 않게 반응이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육체가 이제 안 좋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좋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빨간색 분필과 녹색 분필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체가 이제 무엇을 먹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뭐죠? 초가공식품들이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또 단백질이 많고 우리의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힘든 음식들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선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어떻게 언제 먹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그냥 생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생으로 신선한 상태에서 먹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음식을 밀가루를 묻혀서 튀길 수도 있죠. 밀의 형태도 통밀의 상태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튀긴 상태로도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자가 보통은 다 튀겨져 있죠. 우리의 전분들이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한 건데, 그것을 튀김으로써 독성식품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튀겨서 먹느냐, 생으로 먹느냐, 아니면은 100도 이상의 불로 구워서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도 이상의 불로 구우면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 독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하고 언제 먹는지도 또 너무 중요하죠. 밤 늦게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밤새 이 속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은 남기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 결국 그 칼로리와 음식물들이 모두 지방이나 어느 곳에 독소로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는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를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나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이 뭐냐면, 보통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조금은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요, 적게 먹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늘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구성성분 자체가 폭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오래 유통할 수 있는 공장 음식, 즉 거대 자본이 만드는 그런 가공식품들은요, 유독 많이 먹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음식 개발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방부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MSG가 뭐 몸에 무해하다라고 말씀은 많이들 하시지만 그것은 과식을 일으킵니다. 과식은 몸에 안 좋으므로 저는 MSG는 과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우리의 뇌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저는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먹느냐는 사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지금 다 설명드렸죠.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먹느냐가 결정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몸에 축적된다면 비만으로 가는 것이고요, 에너지로 사용이 안 되면은 또 비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정신으로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정신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정서적 독소로 남을지, 아니면 우리 몸의 에너지, 비타민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정서적 독소가 무엇인지,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조차 힘듭니다. 정서적 독소를 쌓게 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를 저는 정서적 독소의 제1원인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몇 시간씩 이렇게 시청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정서적 독소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정말 너무 오랫동안 정서적 독소를 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는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정서적 에너지, 정서적 비타민을 정서적 독소를 쌓게 되면요,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은 고갈되게 됩니다.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도 고갈되게 돼요. 정서적 독소가 쌓였다면 이것을 배출시켜주고 처리시켜줘야 되는데요,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이 모두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 독소를 배출해주고 청소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처리되느냐, 남기지 않고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늘 정서적 독소를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스마트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정말 수천 가지의 정보들과 사진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정서적 독소가 자연스럽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육체에서도 무엇을 먹느냐가 저는 제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에서도 일단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독소를 정말 많이 들이붓고 있는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육체에서도 독소로 변환되는 음식들을 몸에 들이붓고 있는데 축적되지 않게 되고 에너지로 사용되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언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남기고 남기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나고가 제1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 정신, 뇌리에 자꾸 축적되는 요소는요, 정서적 독소예요. 부정적일수록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요. 계속 축적되고 이것은 계속 산더미처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은요, 축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정서적 독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청소해 줄 만한 면역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나고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이것이 잘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독소가 쌓인 상태에서는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이 일단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서적 독소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되면은 뇌리에 축적이 되고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들로 잠을 설치게 되고요. 잠을 설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잠에서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데, 그렇게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정서적 독소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독소와 육체에서 음식의 독소의 공통점은 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은 축적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청소해주고 처리해주는, 몸의 기관에서도 우리 몸을 청소해주고 처리해주는 기관들이 간, 그리고 췌장, 그리고 우리 소화계들이에요. 우리 소화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이란 뭐죠?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같이 싸워주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안 좋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줄 알고 우리 육체를 이렇게 면역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냐예요. 그래서 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췌장도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걸 먹어도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그것을 소독하고 살균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이제 남기고 남기지 않고를 과정을 거쳐서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새 음식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요새 정서적 독소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것들이 축적돼서 비만을 낳고 정신병을 낳게 된다는 의미고,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무조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을 지금 빨간색 분필로 말씀을 드렸고, 공통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요소도 뇌리에 축적되지 않는
그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되고 동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연료가 다 쓰이면 바닥납니다. 근데 정서적 독소는 이 연료통 자체를 작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무리 독소에 중독된 분들은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드럼통이 작기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이걸 시청하고 계신다면 100% 공감할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불어 넣어주려고 해도 내 안에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밀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보려고 해도 밀어내게 되고 정서적 독소로 쌓이는 콘텐츠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짧은 단기 쾌락. 음식도 똑같죠? 장기적으로 건강한 음식들은 밀어내려고 하고 자꾸 단기적 쾌락을 찾는 초강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도 동기와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을 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 면역을 길러야 됩니다. 정신 면역을 기르려면 이미 일단은 정서적 독소를 끊어야 돼요. 일단 끊습니다. 아니, 정서적 독소를 갑자기 끊으면 언젠간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반박하기 힘든 논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끊어야 돼요. 이 논리랑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아니, 저는 이 마약 같은 초가공식품들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언젠간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이 아니라요. 그냥 계속 먹던 대로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반박하기 힘든 논리를 스스로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최대의 합리화의 요소로 적용을 합니다. 초반에 끊을 때는 힘든 게 맞는 거고요. 초반에 정서적 독소든 육체적 독소로 작용하는 음식을 끊는 기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 정신적 드럼통 있죠? 그 통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는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정서적 비타민과 정서적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면은 거기에서 조금 정서적 독소가 들어와도 정서적 에너지와 정서적 비타민이 이걸 중화시켜줍니다. 중화시켜줘요. 여러분,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쳤을 때 거기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막 이렇게 휘저으면은 금방 이게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냥 물컵도 아니야. 그냥 되게 조그만 소주잔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검해지죠.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정서적 독소를 계속 축적되게 만들면 건강에 있어서도 정신병이라는 게 온다. 그리고 비만이라는 병이 육체에도 온다는 것이죠. 네, 이거 빨간색 분필로 설명하면서 좋았던 부분도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초록색 분필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에 있어서 이제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했죠. 정말 건강한 거를 먹었다 칩시다. 우리 몸에 에너지로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몸에 일단은 중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청소 기능이 있어야 돼요. 청소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만 되면 또 안 되는. 그래서 음식을 단순 칼로리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이 계속 쌓여서 정신적인 드럼통이 많게 되면은 잠시 독소가 들어와도 이거를 금방 쳐낼 수가 있다, 정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체도 똑같아요. 이 청소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기능을 올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가끔씩 독소가 들어와도, 가끔씩 육체적으로 독소로 작용하는 음식들이 들어와도 중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애초에 이제 육체적인 좋은 이 초록색깔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미 육체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이 기능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독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고칼로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당장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것을 처리해 줄 간, 췌장, 근육, 림프 시스템, 이것들이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면 독소가 그 사람한테는 막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와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몸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소화기관 면역 시스템,
정신적인 면역 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결국 면역이다. 무슨 면역? 소화 면역. 이게 좋으면 절대 비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과체중이 진행되신 분들은 소화 면역이 망가진 상태예요. 췌장도 좀 망가져 있고,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 민감성이 생기죠. 인슐린 민감성이 생기면 혈관에 혈당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오래되면 안 되니까 혈당을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계속 지방 축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비만이 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많은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청소가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음식들은 주로 자연식품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단순 칼로리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색깔이 풍부한 걸 먹어야 됩니다. 녹황색, 빨간색, 아름답잖아요. 과일과 야채들은 아름답죠. 그런 색깔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시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시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은요,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축적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연소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 개념이에요. 청소와 연소. 축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이 올 수 없죠.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먹은 거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청소에 쓰여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최강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 쪽으로 작용을 한다. 네, 육체는 이 정도 설명이면 된 것 같고요. 이 육체의 설명 원리와 이 정신 면역의 설명 원리가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에너지를 주로 섭취를 하다 보면 이게 동시에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정서적 독소를 섭취하면서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도 나는 균형 있게 섭취할 거야. 이게 잘 안 되고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동시에 만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정서적 독소가 너무 많이 쌓인 상태야. 그러면은 일단은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일단 나부터 좀 바뀌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고 책도 많이 읽고 뭔가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정보를 계속 듣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정서적 독소를 끊고 섭취를 하다 보면 어떻게가 무조건 생겨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서적 독소는 대부분 영상이나 그 중독성이 있는 미디어들입니다. 근데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은 거의 두 가지예요. 저는 일단 뭐 컨텐츠도 있긴 한데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에요. 이라는 어떻게가 바뀝니다. 그리고 언제도 바뀝니다. 우리가 주로 정서적 독소를 언제 많이 보고 섭취하게 되죠? 뇌로 어떻게 섭취하게 되죠? 주로 저녁입니다. 어두워지고. 예. 근데 언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아침 일찍으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제가 정신이 제일 맑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뭔가 이 저자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싶고 그런 행위들을 이 언제? 아침일수록 합니다. 아침일수록 제일 많이 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아요. 저는 정서적 독소를 입력하는 것과 노는 거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독소를 정신에 주입하는 것을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는 것은 몰입이 되어야 노는 것입니다. 정서적 독소를 정신에 주입하는 것은 그냥 마약을 넣는 것과 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에요. 마약을 하는 건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녁에 주로 놉니다. 뭐 가끔 카드게임을 할 때도 있고요. 저는 축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TV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것보다도 그냥 무언가 목표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라는 것도 바뀝니다. 저녁에서 되도록 아침으로.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남기고 남기지 않고도 바뀌게 됩니다. 정신적 독소는요 계속 남아요. 남기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 이 두 개 다 중독이 있죠. 근데 정서적 독소는 축적이 되는 중독이에요. 뭔가 하루하루 동력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독소는
그 동력의 물질이 아닌, 다시 육체로 돌아서 설명드리면, 육체에서는 몸에 연소가 되는 것들이 뭐죠? 영양소로 봤을 때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축적이 되는 것은 지방입니다. 근데 뭐 요새 이제 지방도 에너지로 소비할 수 있고 키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 2차적으로. 근데 1차는 지방은 축적이 되기 위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며칠씩 굶고 수백만 년 전에는 이 지방을 축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은 적은 부피로도 많은 칼로리를 축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방도 많이 먹어왔고 이랬는데, 현대시대에는 바로 연소가 가능한 탄수화물을 먹어야 이 비만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고 가볍고 날렵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지방들이 굉장히 큰 독소로 작용해서 축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서적 독소도 축적이 됩니다. 지방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뭐 건강한 지방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1등급 압착 올리브유를 매일 한두 수저씩 드세요, 식사 때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살찌는데 먹는 지방은 경화유, 그리고 100도 이상으로 가열해가지고 막 튀김, 초강식품, 그래서 살이 찌우는 그런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정서적 독소도 뇌리에 축적이 된다. 축적이 돼서 중독이 되고, 정말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축적이 되고, 동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지방처럼 2차적으로 이런 정서적 독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용할 수는 있죠. 근데 굉장한 이상한 일에, 누구를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 정서적 독소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정서적 독소는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힘들고, 전환될 경우에는 굉장한 이상한 방식, 심지어는 살인, 헐뜯기, 그 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 대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은 뭐예요? 어떤 동기, 어떤 동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기와 동력, 에너지로 사용이 될까요? 그리고 육체에서도 이 자연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게 우리 몸을 청소도 시켜주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정말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 지금 이런 콘텐츠와 같은 좋은 콘텐츠는 어떤 목적의 동기와 동력, 에너지로 사용이 될까요? 일단 정신을 청소해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듣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정리가 좀 됐을 겁니다. 그게 바로 청소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정서적 독소는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지럽히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생각들은 계속 뇌리에 남아서 뇌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이 안 좋은 목적의 동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요새 많죠. 스스로의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신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신병에 있어서도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계속 받고 그럴 의지가 있고, 그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정서적 독소가 너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약을, 저는 스스로도 저도 먹어본 적이 있고, 정신과 약 말하는 겁니다. 이 뇌에는 호르몬들이 작용하고 약물이 굉장히 뇌에 잘 들어요. 잘 들기 때문에 진짜 마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사용할 때는 저는 어떤 경우에 이제 스스로도 사용을 했냐면은,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을 바로 쌓아줘서 내 일상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내 일상이 그러니까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지금 내 일상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살아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내 일상을 영위해 가야 돼, 억지로라도. 그럼 그때는 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당장에 내 정서적 독소를 쌓아서 내 정신병이 당장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이해가 되셨죠? 칠판이 너무 지저분해졌나요? 그래서 아까 빨간색 분필로 설명드린 부분, 그리고 녹색 분필로 설명드린 부분이 너무 제가 공부를 하다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로 한번 풀어보면서 저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육체와 정신은 하나다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문장으로 알고 계셨다면, 머릿속에 뇌리에 깊게 확신하시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에너지를
좋은 목적의 동기와 동력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도 똑같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